안녕하십니까. 노인 갈등의 성공적인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임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북5도위원회 환경북도 학성군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일입니다. 여기 팻말에 보니까 김책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북 편지에 의하면은 성진하고 학성군이 병합을 해서 김책시로 이북에서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예전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학성군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이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석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재난안전협회에서 감사 일을 하고 있는 박종태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 깨끗한 사회 만들기, 행복한 국민 만들기, 이 세 가지 분야의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한 30여 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신나는 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금융 단체에서 우리 사회에 아주 어려운 영세상인들 그리고 이북 오도민들을 위한 창업 대출 관련된 심사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토론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별도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울여해재단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사상을 이 사회에 전파시키고 정착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감사 겸 또 이순신 학교라는 산하단체의 교수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소개를 들어보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노인 갈등의 성공적인 관리라는 주제잖아요. 여기에 제가 부제를 주관적 세계와 인정의 패러다임 중심으로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제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주관적 세계는 어떤 걸 의미하며 또 인정의 패러다임은 또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저거를 포스트잇을 놔뒀어요. 포스트잇을 놔뒀는데 노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쓰셨나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노인 하면 떠오르는 거. 의심, 근심, 욕심이 많다. 세 가지. 근데 그 나이 들수록 그런 걸 버려야 된다. 그런 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욕심은 젊은 때는 열정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나이 들면 그의 욕심이 노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욕심은 버려야 돼. 욕심이라는 게 열정에서 다른 걸로 변질될 수 있으니 버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에서 발전이 되죠, 젊을 때는. 나이 들면서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추하게 보인다. 추하게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 쓰신 분, 예. 지혜 창고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지혜들이 모여져 있는 창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은 부모님 같아요. 제가 젊어서 효도를 안 해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쓰셨나요? 저는 이제 노인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아파요.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항상 이제 짠한 그런 느낌을 항상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는다. 네, 짠하고 마음이 아프다.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저하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체력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진되고 기능적으로 약해지는데 기억력도 쇠퇴되는데 치매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리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는군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치매신데 지금 어머니를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보살핌이라는, 내가 보살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흰머리나 어떤 신체적으로 구부정한 자세,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도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좀 이렇게 붙잡아 맸으면 좋겠다. 네. 예, 시간의 유한함을 더 느낍니다. 네, 이게 제가 노인이란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많이 적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엊그저께 일요일 날 예배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오면서 슈퍼에 마켓에 들려서 물건을 사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앞에 정산하는 분이 노인네 할머니인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노인 축에 들어가는 나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게 결제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자꾸 결제가 늦어지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뭡니까, 노인이 대열에 들어가면서는 저 자체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데 그냥 현금을 꺼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카드로 하면 되는데 이제 노인들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 뭐냐면 행동에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인지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행동의 그런 불편함이 눈에 보이게 뜨이고 결국 이제 인지성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쨌든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 나도 저렇게 되겠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보는 사람으로 해서 답답하고, 또 되면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칠까,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어쩔까, 이런 걱정도 되시고. 네, 지금 제가 노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여쭤봤어요. 그죠? 이 단어 하나에도 각자의 경험치가 다 녹아 있어요. 그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노인의 키워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단어로 보면 연장자, 늙은이, 어르신, 선배 시민, 그 다음에 고령,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동적인 거를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 불가,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잔소리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소외된, 그 다음에 의존적인, 권위적인, 이런 단어들을 또 많이 키워드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로 본다면 65세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100세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99랑 88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네네.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9988, 88하게 99세까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복지에 대한 부분도 나왔어요. 기초연금이라든지 경로우대라든지. 네? 어떤 거? 10점이는 뭘까요? 노인의 날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관심이 이제 가지셔야 돼요.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날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좀 한번 찾아서, 그런 날에는 어디서 뭔가 어떤 행사를 하는가, 이게 국가적인 행사보다는 그런 민간기관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그 노인의 기준을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여기 제가 셀프 퍼셉션이라고 넣어놨는데 자기가 인식하는 그럼 노인의 나이는 몇 세일까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노인은 이 나이가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몇 세? 그냥 나이만. 나이만 저는 한 75세. 75세. 우리가 그 설문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나이대별로 그 노인의 기준 연령을, 이 기준이 적합하다 하는 나이는 몇 세로 얘기를 하는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60세에서 얘기한 게 70대는 돼야지 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50대는 69세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40대는 68세, 30대는 68세, 20대는 67세,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68.9세 정도면 노인이다라고 주관적인 그 나이를 얘기하셨어요. 어떠세요? 이거 인정하시나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니까. 보통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2008년도에는 한 68세가 노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뭐 이제 평균적으로 한 80세 정도는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할수록 실제 나이를 젊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살짝 그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나이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인식하는 셀프, 퍼셉션의 나이. 예. 예, 퍼스널 에이지. 예, 실제 나이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그 내가 스스로 느끼는 연령. 그냥 자기만 보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고 나만 보게. 예. 적으셨어요? 예, 적으셨죠. 제가 이제 뭐 여쭤보진 않겠지만 뭐 일단 나름대로 적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체 연령이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이렇게 나이를 젊게 인식한다. 해당하시나요? 아, 네. 아, 네. 그 다음에 결혼한 경우가 결혼 안 한 경우보다 연령을 더 젊게 느낀대요.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는 제한적이잖아요. 대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은퇴를 한 경우는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왔대요. 은퇴를 한 경우는. 그 다음에 그 고령자 집단과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또래랑 비교를 해서 본인의 처지가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본인이 더 나이 든 거라고 같다고 인지를 한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죠?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뭐 결혼은 뭐 구조적인 거라 어쩔 수 없고 또 은퇴를 했다면 이게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또 소속할 수 있는 뭔가 소속의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처지가 열악하다고 인지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뭔가 인지를 바꿔주면 되겠죠. 예. 노인의 기준입니다. 아까는 이제 주관적인 기준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학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준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각각 제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연령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 지원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쓰는 나이는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노인은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노화 아까 다 나왔어요. 노화 과정에서 아니면은 노화의 결과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기능이 약화되는 사람 아니면 약화된 사람, 약화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화된 사람, 또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요. 또 정신적인 기능과 성격이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 특유의 그런 보수, 온건, 의존, 경직 뭐 그런 성향으로 변화되는 사람. 네, 이렇게 또 그 일반적인 기준이 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는 그럼 어떤 시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년기가 되면 삶을 좀 반추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그런 삶을 돌아봤을 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었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또 어떻게 또 그런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한 것 같죠? 그죠?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때요? 그 베이비붐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베이비붐은 어떤 세대죠? 55년생, 63년생. 그죠? 그럼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다.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취적이다.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베이비붐에 대한 단어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경제적 성장의 역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그럼 이런 세대가 고령 인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구 구조에 지각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730만
노인이라는 그런 인원이 편입이 이제 서서히 되잖아요. 이런 지각구조의 변화는 굉장히 그런 산업이나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으로 이렇게 어디 복지관에서 영상을 만든 거를 제가 좀 캡처를 떴습니다. 밑에 출처는 넣었고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노인이 예전의 노인이 아니에요 라고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 모델을 하시는 이분 아시나요? 60대 모델 할아버지의 그런 활동, 굉장히 정열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실버 바리스타, 그리고 또 뭐 재능 나눔, 또 어린이집에서 또 이렇게 어른들이 그 노년층에서 동화 구연을 하는 모습도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어땠어요?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보이세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들을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소속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속돼서 소속감을 느낄 만큼 활동할 수 있는 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인 사회가 노년기에 이런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여기까지 담았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